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수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실제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고소득 근로자가 과도한 혜택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슈파이터 두 번째 순서에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최저임금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슈파이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매달 한 번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데요. 현재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과 관련해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모시고 노동계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 국회 지나가는데 국회에 경찰 버스가 꽉 차벽이 새로 섰더라고요. 집회가 막 끝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좀 오래간만에 보는 차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네. 국회 차벽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그 2016년, 12월 19일 날 아마 박근혜 탄핵 결정을 할 때의 그 차벽 이후에 다시 등장한 차벽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감회가 마음이 좀 많이 어쨌든 씁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2016년 그때 민주노총 다 같이 촛불을 들었던. 그렇습니다. 일종의 동지였는데 갑자기 차벽이 쳐져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이 사실은 조금 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또 이게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또 국회 환노위 뭐 여러 층위에서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들께서 잘 그가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좀 압축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요? 최저임금 제도는 법 취지에 맞게 어쨌든 지금의 최저임금이 요 정도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쨌든 법적이고 정책 임금이죠. 그 정책 임금을 매년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결정하게 된 과정에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범위, 산입 범위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산입 범위를 지금까지 88년도부터 약 30여 년 동안 이 산입 범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에 상승되자마자 이것이 급속한 상승이고 이것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기업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사실상 인상률보다는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전체적인 인상이 돼도 인상 효과를 낮추는 그러한 어쨌든 방법으로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논의를 하다가 지난 올해의 2월 말에 그 권고안이 나왔고요. 그 권고안이 노사 모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그것이 그 권고안을 이제 정부에 다시 보내게 된 거죠, 노동부에. 이제 그렇게 그 노동부에 이제 보내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 산입 범위를 그러면 법으로 강제하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어쨌든 다루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이 문제에 발단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30년간 산입 범위가 조정 없이 그냥 온 것은 잘 됐던 일인가요? 아니면 좀 조정의 필요가 좀 있었습니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의 산입 범위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 산입 범위 부분이 쟁점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5년 동안에 평균 최저임금 인상 비율이 7% 이하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들은 또 매년 또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는 과정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쟁점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 산입범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거나 이해했던 과정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갑자기 산입범위가 확대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이 과정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왜냐하면 임금 체계를 바꾸려고 한다라면 네. 도리어 전체적인 임금 체계와 관련된 법제도 문제를 가지고 네. 논의를 도리어 중심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이 임금 체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 제도를 손대므로 인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주게 만드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가졌던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고 이제 임기 내에 열겠다고 네, 선언을 그렇습니다. 했었고 사실은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갖게 됐던 건데 초창기부터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된다. 그러므로 이 최저임금 문제를 좀 다른 방법의 해결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용을 에 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네. 정부의 국책연구원이죠. 네. 노동연구원에서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미 확인된 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통해서 네.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연구한 내용에 확인을 해보시면 실제 이 최저임금이 지난해 최저임금이 네. 그렇게 올라서 올해부터 적용됐을 때 지난 3개월 1, 2, 3월까지의 고용 현황을 보면 사실상 거의 극히 미미한 이러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극히 미미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이미 결과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건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지나 아니면은 국회에서도 고용 가지고 쟁점 삼지 않았습니다. 네. 도리어. 그래서 이미 이제 도리어 이것에 기반해서 더 급격하게 올렸을 때 문제가 되니 산입 범위를 조정하자 이렇게 논점을 이렇게 가져간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논점이 처음에는 고용 문제로 했다가 이 고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렇죠.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되니까 이제 산입 범위로 움직였는데 네, 결국에 그러면 기업의 부담. 기업 부담이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기업 부담에서 이번에 어쨌든 10,000원으로 가기 위한 정부 정책에 강한 입장이 있다라면 네. 그 10,000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10,000원으로 가도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네. 계속 얘기했었던 그 10,000원의 행복이 네. 제 표현대로 하면 절망의 10,000원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이제 워낙 어제 노동계가 세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환노위 여당에서 입장이 네. 쭉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저임금 노동자하고 고임금 노동자하고 똑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임금 격차가 오히려 벌어져서 네. 이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다. 이 부작용을 잡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500만 원 이른바 중위 노동자들 이하의 예. 노동자들이 지금 실태가 어떤지를 저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네. 발표한 내용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이미 상여금을 받고 있는 2,500만 원 이하의 예. 상여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네. 약 명절 상여금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약 80-90%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비, 교통비를 예.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지금 산입 범위에 정확하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 매월 지급되는 네. 그 전기상여금, 네. 그다음에 식비, 예. 교통비, 예. 숙박비 이런 예. 것이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되면 네. 만일 올해에 7,530원에서 대폭 인상해서 또 15% 인상해서 네. 약 8,600원 정도까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상 이것이 산입이 되면서 네. 아마 월 총액이 그렇게 되면 지금 157만에서 177만 원 정도로 올라갈 텐데 157만 원에서 177만 원 가량으로 예. 올라갈 텐데요. 예. 만약 15%인데 예. 사실 이 산입 범위와 그러니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서 네. 전기상여금, 그다음에 식대, 예,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산입되게 되면 네. 임금 인상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는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연. 그렇죠. 그 20만 원이 예. 그 그냥 산입 범위에 네.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아. 사실상 지금 만일 뭐 15% 인상을 해도 네. 이분은 그 산입 범위 내에서의 기존에 받는 받던 임금 걸 다 받던 것들이 빼버리면. 빼서 집어넣게 되면은 예. 그 안에서 177만 원이 돼버리니까 예. 임금 익사의 효과가 아예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참 이게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오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회 환노위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 산입 범위 안에 전기상여금,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다 넣으면 그 저임 노동자하고 고임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좀 줄어들게 됩니까? 그런 효과는 있습니까? 고임금 노동자들은 네. 이렇게 그 상여금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네. 어쨌든 계속 매년 교섭 임금을 하지 않습니까? 교섭 임금. 그렇죠. 그러니까 교섭 매년 임금하고 임금 협상을 해서 결정을 또 하나는 하죠. 예.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지금 그러니까 업계 현장이나 이런 네. 그 현장에서 보게 되면 시급을 단위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네. 최저임금 플러스 몇백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대단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줄어든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속에서 시급 얼마 네.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또 교섭 임금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예. 있는 곳에서는 예. 요 시급 플러스 몇백 원 또 이렇게 해서 교섭이 되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지금 없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가지인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임 노동자 그리고 중소기업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종의 이제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저희는 사실 그 김동연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네. 최저임금 10,000원까지 가는데 속도 조절론이 아니고 네. 지금은 이미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것이 내용적으로 다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네, 왜냐하면 예. 10,000원이 가봐야 예. 저희가 뭐냐면 실제 효과는 제가 어디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효과를 발생을 한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도 이제 입장을 낸 것이 네. 이제는 10,000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효과 이것대로 한다라면 네. 17,000원 가량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17,000원이요. 예. 시간당 17,000원. 그렇죠. 최저임금.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예. 최저임금에 올라갔을 때 네. 지금 상여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만일 월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50만 원에 25% 된 초과분도 산입 범위에 포함되고 네. 또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서의 한 7% 정도는 무조건 포함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복리후생비가 식대, 교통비, 네. 그다음에 이 숙박비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상위에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는 상여금의 25% 초과분도 들어오게 되면 네.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월 157만 원에서 이제 시간급으로 얼마를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몇 프로 올렸으니 월 117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산입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게 들어오니까 임금 상승의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그렇게 해서 10,000원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10,000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10,000원 네. 효과 발휘할 수 없다.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17,000원까지 그러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지금 말이죠. 이 정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네. 10,000원이라고 하는 최저임금 10,000원의 목표를 그 목표치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 취지라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제 위원장님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식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식비를 하루에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6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600원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구성 요소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맥락? 그러니까 그 식비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경우가 네. 뭐냐면 이제 식비는 네. 딱 그 복리후생 비용으로 네. 딱 지급되는 이제 현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식대. 가지 예. 그렇죠. 식대죠. 그럼 예. 두 가지 경우인데 식대를 예. 우리가 이제 저는 아주 최소로 잡은 게 뭐냐면 구내식당 밥이 5,000원이거든요. 구내식당 밥이 예, 또 보통 5,000원. 예, 요즘 5,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5,000원을 국회는 2,500원입니다. 아, 2,800원입니다. 그것도 싸네. 청와대는 3,500원. 아, 그런가요? 공무원들이 좀 싸게 먹습니다. 예, 예. 요즘 보통 구내식당 밥이 5,000원. 이게 예, 계산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5,000원에 8시간으로 나누면 네. 약 600원 정도 가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식대를 네. 그러면 하루 예. 7,530원에 예. 포함시키면 예. 그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 15% 올려서 네. 약 8,600원 정도로 예. 올렸다고 치면 그대로 8,600원의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식대가 들어오는 순간 600원이 600원만큼의 빠져나가는 건데 그 600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네. 최저임금 인상분의 8,660원에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5%까지도 차지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뭐 16.5%, 15%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가장 뼈 아프다기보다도 네. 좀 듣기 싫은 뭐 이런 말은 뭐냐면 지난 정권과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할 텐데 예. 이거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 상여금, 식대, 교통비를 예. 그렇게 포함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네. 최저임금에 10,000원을 가더라도 삭감된다 이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임금 노동자들에게 주는 인상 효과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기업을 고려했다.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통, 뭐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영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고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뭐 정부 관계자들 왜 이렇게 하는지 관련해서 네. 뭐 저희들도 네. 그 뭐 각종 그 뭐 면담이나 미팅이나 이런 네. 자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네. 최저임금이 상승돼도 예. 효과가 반감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려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저는 이 국회에서의 예. 그 기본 방향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1만 원을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이른바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당리당략이라고 네.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저희는 뭐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 네. 그 자영업자들에게 일종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 초반에는 굉장히 받아가는 율이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한 80%까지 올라가서 네. 사실상 모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아가고 있는데 다만 부부가 경영하는 작은 동네 식당 이런 데는 그냥 사람 없이 우리 둘이 그냥 일해서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경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정부 관계자들을 저도 이제 취재를 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자면 실제로 인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훨씬 정부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노선에 맞는 네.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10,000원과 관련해서 네. 올라가는 과정에 중소 뭐 자영업자분들 예. 뭐 이런 분들의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로서 네, 예. 이것도 고민이 됐던 거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네. 그 뭐냐면 최저임금이 눈에 확 피부적으로 바로 다가오긴 하지만 보다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을 네. 이제 짓누르는 거는 임대료. 임대료. 그 다음에는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 문제점들은 아마 이 시사 프로에서 아마 엄청 많이 다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수수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일정 부분 해소되거나 아니면은 좀 변동이 있으면 네. 이 최저임금에 있어서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네. 거의 아주 많이 다 상쇄되고도 남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다 이런 것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네. 대안을 가지고 함께 같이 풀어야 되는 것이지 네. 눈에 보이는 최저임금의 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중소자영업자들의 이 고통을 사실 제도적으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이렇게 대립시키는 네. 이런 것으로 가져온 건 저희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많이 좀 어차피 이게 국민 세금 아니겠어요? 국민 세금으로 SOC 투자하고 뭐 건설에 다리 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것을 늘려서 지원폭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 이런 정책적 전환, 이런 거는 민주노총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네. 정부의 어쨌든 노력이 한 예. 일환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네. 좀 다른 측면에서도 확대돼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쨌든 이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가면 네. 또 내수 어쨌든 활성화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도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 조금 올랐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각김밥 컵라면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먹던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예. 그래도 5,000원짜리 구내식당. 그리고 그렇죠. 또 예. 김치찌개 이런 거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르바이트 많아지는 학생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이렇게 전체의 이 최저임금의 시급이 올라가면 네. 어쨌든 이번에 좋은 거 아니냐. 더 예. 올리면 퍼센테이지가 오르면 예, 이런 예. 의견도 있으세요. 그런데 아마 구인 광고 많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시급 얼마 예. 그리고 식대 별도 이런 구인 광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식대 별도란 말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급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대, 숙박비,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기본급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참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예. 오늘 여러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좀 물리는 방안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가 나왔는데요. 민주노총은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희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계약은 네. 첫 번째는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절차적인 절차. 문제 예.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내용적으로 어쨌든 확대됨으로 인해서 예. 최저임금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 자체를 근간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문제 네. 지금까지 어쨌든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의견 청취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을 사용자에게 다 권한을 다 줘버리고 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총체적인 저희는 이번에 법 개정은 잘못됐다.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따라서 이 현재의 법 개정안은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 그 폐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대통령께서 네.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권이나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것 또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다 대통령의 의지를 뭐 또 한번 분명하게 뭐 밝힌다던가 아니면 이후에 더 가서는 뭐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뭐 정부 여당의 확고한 입장이 있다던가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뭔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정의당이 그 국회 내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정말 열심히 문제 제기도 하시고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 오늘 이제 입장이 낸 부분들도 아마 저희들의 또 갖고 있는 이런 생각에 한 또 부분적인 거라고 좀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애초에 임금의 성격이 없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는 것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합의를 하려니까 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포기해버린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도 정의당도 또 민주노총도 같은 생각이셨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꼬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저희가 그래서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네. 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일 아무리 민주당이 네. 우리는 여기까지만 산입 범위를 하자라고 네. 이른바 자한당하고 얘기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네. 할지라도 네. 국회라고 하는 곳은 아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당리당략인데 그렇죠. 다른 여당들의 강한 야당들의 그런 제기를 저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이 아닌 노사 중심성을 확고히 갖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걸 다루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래도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계세요. 네, 특히 맞습니다. 이제 방송 연예계 쪽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못 받아요. 그런데 노동시간은 엄청나게 길어요. 이런 노동자들을, 근데 미조직 노동자들이죠. 맞습니다. 노조도 없고, 어디 가서 항의할 데도 없고, 맞습니다. 문제제기도 할 수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방안, 이런 것은 없는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노동시간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노동시간이 주는 만큼, 특히 버스기사 같은 분들이 그런데,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또 임금도 줄어듭니다. 왜냐면 다 그게 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당장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어디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데 임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부가 이렇게 권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또 당장 수당이 없어가지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 두 가지 문제는 민주노총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 상위가 다 모여있는 데가 민주노총 아니냐. 귀족노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상위 10%에 있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이거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고, 다소 과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과격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지와 사실 그러한 진짜 분노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노동조합으로 어쨌든 결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막지 않으면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길이 너무도 정말 요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저희는 좀 가입하시라, 또 노동조합을 만드시라라고 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정말 이 부분들이 더 확산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고쳐내는 향후에도 그렇고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정말 반드시 바꿔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이제 그러한 어쨌든 좀 보호 법안들, 대체 법안들을 저희들은 만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렇게 임금 체계가 복잡한 것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전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상여금, 그다음에 각종 수당으로 사실 임금 인상의 효과를
좀 낮추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걸 기본급이 늘리는. 낮고 타수다. 그렇죠. 이게 대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그 기본급으로 좀 더 확장해서 기본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임금체계를 다시 짜자라고 하는 거고, 그 기본급으로 그 임금체계를 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인 노동 측과 사용자 측이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임금 체계를 잘 짜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면 그 둘의 중심성들을 갖게끔 해주는 논의들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활성화를 국회가 막은 거죠. 그러고 그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라.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 것이 이번에도 너무도 저희들은 아쉬울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너무도 개탄스럽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런 거를 노동자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현실은 지금 굉장히 엄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님 모시고 노동계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목요일에는 저희가 국회 환노위에 계시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또 원내대변인 모시고 반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